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최강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오션 와 진짜 미쳤습니다. 이렇게 15%가 넘어가는 이런 주가의 급등세와 함께 또 마무리가 되어 줬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선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맨날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최강 주식이라는 채널에서 꾸준하게 영상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오션 말씀드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여기서도 하나오션 말씀드리고 하나오션 말씀드리고 하나오션 말씀드리고 그냥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이거는 매수를 이어가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던 회사예요. 왜냐? 사실 이제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딱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이런 회사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로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회사들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는 게 꼭 하나오션만 있는 게 아니고 방산 쪽에 이런 관련되는 회사들이 이런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니까 그 중에 하나인 하나오션이라는 회사를 지금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보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가 제가 한 요때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어느새 주가가 7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오션이라는 회사가 아직까지도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하나오션 제가 또다시 분석을 해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하나오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우선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요, 지금 시장의 뷰 자체가 그냥 아예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사실 시장의 뷰가 이전에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어떤 지금 섹터를 매매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되게 정립이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왜냐? 갑자기 막 트럼프가 1월 20일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그 취임하기 전에도 뭐 이거 안에 저거 안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주다 보니까 수급이 여기저기 엄청나게 옮겨다니는 이런 모습들만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무리 시장이 불안정하고 트럼프가 뭐 아무리 뭔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실적이 모두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섹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방산 섹터입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산 섹터가 오늘 그냥 일제히 다 올라간 거예요. 왜?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증권사 컨센도 좋고 그래서 매수했더니 알고 보니까 뭐 실적 잘 안 나오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을 건 실적이다 라는 이런 시장의 뷰 때문에 하나오션 이런 지금 방산 관련주들 모두 다 주가가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실적이 잘 나온 건 좋아. 그럼 우리나라의 시장의 특성상 이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선반영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오히려 세론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크래프톤 보시면 마이너스 14% 빠졌습니다. 왜? 세론이 나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오션 등을 비롯한 이런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온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실적이 앞으로 더 잘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여러분들 사실상 방산 쪽은요, 지금 벌써 수주잔고가 100조 원에 육박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주잔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자, 이런 통계 자료가 지금 매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방산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들의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소리에 안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오션 등을 비롯한 이런 회사들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산 쪽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국가 예산의 10%를 무조건 국방비로 써요. 왜냐?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년 예산이 1년에 한 660조 정도가 되는 이런 나라인데 660조의 10%면 1년에 66조 원이나 쓴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왜 군인들의 처우는 저럴까요?
그냥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비리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좀 어찌됐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이렇게 굉장히 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실상 내수로만 이거 물량을 판다고 해도요 굉장히 많은 시장을 이제 이렇게 펼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 군수밀자 무기들을 중동 쪽에도 많이 수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쪽으로도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북미 쪽으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디야? 캐나다에다 수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중간중간에 갑자기 인도 쪽에서도 야 우리도 좀 뭐 만들어줄래?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지금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걸 쳐내기에 바빠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이런 나라들로 다 수출하면 이게 다 뭘 벌어오는 겁니까? 달러를 벌어오는 외화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달러라는 게 이제는 저는 더 이상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은 하락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은요. 웬만하면 꺾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GDP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GDP는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 요번에 1.4%가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대라는 거는 현상 유지만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유럽의 여러분들 주요 3국이 있죠. 그러니까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의 여러분들 GDP 요번에 경제 성장률은요 0.7% 뭐 0.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성장이죠. 이런 회사가 아니고 이런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여러분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해줬던 이런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중국과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전에 사실상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기 전에는 사실상 이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많이들 이제 소비를 해줬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유럽이 중국에다 많이 수출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중국 같이 이렇게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때 그걸 소비해준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네 나라 살아야 된다, 자기네 나라 경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미친 듯이 하고 그러면서 공장을 막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중국산 제품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덤핑으로 알리나 테무에서 팔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다 보니까 이 무역 적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야, 우리 자꾸 이렇게 무역 적자 나는데 우리 이제 적자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이 뭐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공장을 지어라 이거야. 대신에 이전에는요, 리쇼어링을 안 해도 뭐라 안 했습니다. 바이든 때도 리쇼어링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안 해도 뭐라 안 했거든요. 오히려 하면은 여기다 혜택을 줬죠. 2차전지 회사들 AMPC 세제 혜택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요, 솔직히 깡패죠. 너네 리쇼어링 안 할 거야? 그럼 관세네. 그러면서 관세 지금 25% 그냥 고평가세 때려버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전에 갔던 2차전지 회사들 AMPC 세제 혜택 줄일 거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란 나라는 이 자금의 파워를 다른 나라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양은요,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여러분들 소비를 해주긴 해줄 건데 너네 미국에다가 그 물건 팔고 싶으면 관세를 더 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라는 게 사실상 여러분들 25%가 더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제조업 회사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내가 100개의 물건을 팔아요. 그럼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순마진이 남는 게 예를 들어 뭐 20에서 30개 정도 판 정도의 양이 그러니까 20-30% 정도의 순마진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갑자기 세금이 25%가 더 붙어. 그럼 내가 마진 얼마 남아요? 5% 남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관세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와서 공장을 지으면 대신 관세 면제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나라의 공장 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나라 안에서 공장이 증설되고, 그러면서 공장이 증설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일자리가 창출되면 여러분들 뭐가 돼요? 실업률이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 나라 안에서 돈이 도니까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그 나라의 GDP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 나라의 GDP가 올라가고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필 미국이라는 나라의 통화는 뭐예요? 달러고요. 달러는 뭐예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거는요, 고정 수요가 매번 발생을 해요. 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각 나라 간에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라는 거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안전자산으로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미국의 GDP가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달러의 가격을 이렇게 인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하나의 트리거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러의 가격은 앞으로 웬만하면 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국내 공장 짓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나마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와 진짜 대박이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LG그룹, 삼성그룹, 그리고 또 어디야 SK그룹 다 딴 나라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장 안 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안 지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GDP가 낮아지고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뭐 엄청나게 급하락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떨어지게 되겠죠. 자꾸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에 돈을 쏟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달러율은 떨어지기 어려워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방산 업체들은요, 사실상 이런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면서 여기서 외화벌이를 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차익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제 여러분들 이 방산업종, 그러니까 하나오션 등을 비롯한 이런 지금 방산업체들이 실적이 어지간하면 이제 꺾일 만한 이런 지금 우려감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오션, 이 조선 쪽은요 지금 또 특수성이 있죠. 앞으로 2030년 이상까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033년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까지 여러분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방산 쪽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조선까지 좋아? 근데 이 방산과 조선은 여러분들 모두 다 수출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외화벌이가 너무나도 많아지네? 앞으로 영업이익 얼마나 많이 성장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하나오션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22조에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비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왜? 어차피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1년에 3배 성장하고 1년에 50% 성장하고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꾸준하게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오션이라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22조,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께 시가총액 40조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에서도 아직까지 얼마 가요? 2배는 더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뭐해라? 저점 잡고 매수해라.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아직까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정말 큰 수익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오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